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영종 하늘도시 대라수 어썸 관련 자료들, 와, 제가 정말 꼼꼼하게 다 봤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부터 요약 자료, 웹사이트까지 정보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통 이런 공고문이 글씨도 빽빽하고 용어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핵심만 딱 골라내는 거. 그리고 혹시 놓칠 수 있는 함정은 없는지, 숨어있는 기회는 뭔지 아주 쉽게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이 아파트가 당신의 다음 집이 될 수 있을지 저희랑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짚고 갈게요. 어떤 거죠? 이 아파트는 그냥 영종도에 새로 짓는 단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공공택지왕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아, 그 두 단어요? 네. 이 두 단어가 가격부터 청약 자격, 나중에 팔 때까지 모든 규칙을 결정하거든요. 오늘 저희 대화는 바로 이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먼저 이 아파트가 뭘 내세우고 있는지 그 매력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홍보 자료를 보니까 어썸 라이프, 트래픽, 에듀, 밸류 이런 키워드를 쓰더라고요. 뭐 단지 바로 앞에 공원이 있고 일부 세대에선 바다도 보인다 이런 점들이요. 네. 그런 쾌적한 환경은 기본이고요. 2026년에 달빛 초등학교 생긴다는 점도 막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이 단지의 진짜 가치는 그런 것보다 더 큰 그림에 있어요. 바로 공항경제권이라는 개념이죠. 공항 경제권이요? 네, 자료를 보면 인천국제공항이 계속 확장되고 주변에 바이오 특화단지나 항공산업 클러스터 같은 대규모 개발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아, 네네. 바로 그 모든 개발의 중심에 이 단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 공안 경제권이란 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게 그냥 주변에 일자리가 좀 생긴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도시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는 걸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공고문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물량이 따로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좀 더 국제적인 도시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단순히 공항 종사자들을 위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 사람들까지 들어오는 국제 비즈니스 허브, 이걸 지향하는 거죠. 와, 이건 장기적으로 도시의 다양성이나 교육 환경, 상업시설까지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하는 혈관이 바로 교통망이고요. 교통망이요? 네, 특히 제3 연륙교가 개통되면 청라, 송도 생활권이 그냥 하나로 묶이는 거거든요. 서울 접근성도 훨씬 좋아지고요. 장기적으로는 GTX DA 노선 계획도 언급되고 있고요. 보내주신 요약 자료에도 짝 써있네요. 인천공항 메가허브 확장과 공항경제권 개발 흐름에 올라타는 생활권. 그렇죠. 현재의 쾌적함하고 미래의 개발 호재,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인 셈이네요. 근데요, 현재의 쾌적함이랑 미래의 개발이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시죠? 예를 들어서 GTX 공사가 시작되면 당분간은 소음이나 분진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이의 불편함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와,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죠.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은 항상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GTX-D 계획이 10년 뒤로 밀린다면요. 당연히 단기적인 가치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지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개발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속된 미래가 현실이 되는 걸 지켜보는 인내가 좀 필요하겠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그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아파트 자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위치가 영종 하늘도시 A50블록 총 3개 동의 297세대. 아주 큰 대단지는 아니네요. 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단지 내부의 특화 설계에 더 집중한 것 같아요. 아, 공급되는 주택형이 84A랑 84B 딱 두 가지 타입뿐인 것도 좀 흥미롭죠? 그러네요. 왜 그런 걸까요? 이건 실수요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84제곱미터에만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인 거죠. 당신의 선택지는 단순해지지만 그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홍보 자료에서 좀 재밌는 걸 봤어요. 스스로를 층간소음 특화 아파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 그거 정말 민감한 문제죠. 네. 그리고 새집 증후군 줄이는 친환경 도료를 썼다는 점도 강조하던데 이런 디테일이 실제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대별 창고나 자동 크린넷 같은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그렇죠.
가격이죠. 네, 가장 중요한 분양 가격, 공고문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층이나 라인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84A 타입을 기준으로 보면 2층이 4억 9,200만 원, 네. 그리고 31층 이상 로열층은 5억 7,100만 원 선이에요. 84B 타입도 거의 비슷하고요. 납부 일정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순서고요. 근데 이 가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절대적인 금액만 딱 들으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아, 주변이요? 네, 이 아파트랑 제3연륙교로 연결될 청라국제도시 있잖아요. 네. 거기가 최근에 84제곱미터 실거래가가 7억에서 8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어요. 와, 7, 8억이요? 네, 송도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물론 입지나 연식 차이는 있지만 그걸 감안해도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시세 대비해서 수억 원의 안전마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대인 건 분명하죠. 아, 그렇게 비교하니까 가격 매력이 확 와닿네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칙 때문이겠죠. 정확합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고 조금 복잡한 부분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는 당신에게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선물을 주는 대신에 몇 가지 의무랑 제한을 부과해요. 일종의 거래인 거죠. 어떤 제한들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첫째,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 네. 당첨자 발표일인 2026년 1월 12일부터 무려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청약에서 당첨될 수가 없어요. 10년이요? 네. 한 번 기회를 잡으면 10년은 다른 기회를 못 노리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전매 제한이에요. 당첨되고 3년 동안은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와, 10년 재당첨 제한이라니 정말 길군요. 과거에 다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이거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겠네요. 그렇죠. 보내주신 요약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사전 점검이 필요한 자격이라고 강조하고 있었고요. 네, 3년 전매 제한도 있고 상한제 주택에 따라 붙는 거주 의무 기간이 이 단지에는 없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주 의무가 없다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이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보통 이런 단지는 당첨되면 입주해서 최소 2년, 3년은 직접 살아야만 하거든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네. 근데 거주 의무가 없다는 건 3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직접 안 살고 전세를 놔도 된다는 의미예요. 와, 이건 자금 계획이 좀 빠듯하거나 실거주 계획이 우동적인 당신에게 엄청난 유연성을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가격은 묶어두되 자금 활용에 문이 열어준 셈이죠. 와, 그건 정말 예상 밖의 장점이네요. 규제 속에 숨어있는 혜택이군요. 그럼 이제 실제로 청약을 넣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과 절차를 한번 짚어봐야겠어요. 네. 모든 자격의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바로 오늘 2025년 12월 22일입니다. 당신의 나이,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모든 조건이 오늘 날짜로 결정돼요. 일정을 보니까 연말 연시에 걸쳐서 굉장히 촉박하게 진행되더라고요. 특별공급 접수가 2026년 1월 2일, 일반 1순위가 1월 5일, 발표는 1월 12일. 맞아요. 서류 제출하고 계약까지 1월 안에 모든 게 끝나요. 와, 정말 미리 서류 안 챙겨두면 순식간에 지나가겠어요. 그렇죠. 신청 자격 자체는 인천이나 수도권에 사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해서 문턱이 낮아 보이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요? 거주자에게 먼저 배정해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이랑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를 합쳐서 남은 50%를 두고 다시 경쟁하는 구조죠. 인천 거주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공급 물량을 보니까 총 297세대 중에 특별 공급이 217세대로 압도적으로 많고 일반 공급은 80세대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특별 공급의 문을 두드리는 게 확률이 훨씬 높겠어요. 네, 하지만 이 특별 공급이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각 유형마다 충족해야 할 조건이 정말 깐깐해요. 소득, 자산, 자녀 수, 혼인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등 공고문에 있는 자격 요건을 정말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읽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 수준이나 2세 미만 자녀 유무에 따라 우선순위가 5단계로 나뉘고 생애 최초는 과거 5년간 소득세를 댄 이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아, 정말 복잡해요. 일반 공급이 1순위도 만만치 않아요. 85제곱미터 이하라 40%는 가점제, 60%는 추첨제로 뽑는데요. 여기서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환산해서 줄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저도 예전에 청약 가점 계산하다가 부양가족 수 하나를 잘못 입력해서 기회를 놓칠 뻔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청약홈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꼭 해보셔야 해요.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부양가족 인정 기준 같은 건 진짜 헷갈리기 쉬워서 공고문을 거의 법전 읽듯이 파고들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영종 하늘도시 대라수 어썸은 공항 경제권이라는 확실한 미래 가치를 품고 있다. 네, 그리고 쾌적한 자연 환경도 있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도 매력적이고요. 하지만 그 대가로 10년의 재당첨 제한과 3년의 전매 제한이라는 긴 규제를 감수해야 하죠. 다행히 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이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해 주고요. 맞습니다. 이 장점과 제약 사이에서 당신의 자금 상황과 인생 계획에 맞춰서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게 핵심입니다. 보내주신 요약 자료의 분석처럼 결국 이곳은 공항 관련 직주 근접을 원하는 실거주 중심 수요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지 같아요. 그렇죠. 통행료 인하 같은 생활비 변수까지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계획이라면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규제 기간이 긴 만큼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거주를 통해 미래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갈 분들에게 더 어울리는 곳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를 시작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야기했던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과 국제비즈니스 허브라는 키워드 기억나시죠? 그럼요. 이게 단순히 아파트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10년, 20년 뒤에 이 단지와 주변 커뮤니티가 다른 수도권 신도시와는 어떤 인구 구성과 문화를 갖게 될까요? 평면도나 가격표 너머에 있는 그곳의 미래 공동체 모습, 그 안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어떤 이웃과 어울리며 살아가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이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겁니다.